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사업실 공공사업부의 변현진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토 만들기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부스에서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복지정책에 공간 분석을 적용할 때 어떠한 정책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복지시설 분포를 위해서는 시간, 공간, 인간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 시간 맞춤형, 거리 맞춤형, 수요와 공급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간 맞춤형 접근이란 시간에 따른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서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어린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거리 맞춤형 접근입니다. 거리 맞춤형 접근은 말 그대로 이동 거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시간이 분석되어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의 적정 시간이 15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맞춤형 접근입니다. 수급 맞춤형 접근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는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통해 복지시설 분포수와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정확한 인구수가 반영되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복지시설 분포에 대한 공공성 수준을 축척 지수를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축척 지수가 작을수록 인구 밀도에 관계없이 시설물이 골고루 분포하여 공공성이 높은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병원, 커피 전문점의 축척 지수는 1에 가깝고, 노인 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축척 지수는 0.61로 공공성이 높지만, 나머지 복지시설들은 상업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축척지수 분석 과정에서 국토정보교육원이 위치한 용인시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유아 인구 분포, 어린이집 분포, 15분 이내 도달 가능 지역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취약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용인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까지 고려한 어린이집 신설지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넘치고 어르신들은 공경을 받으며 장애인들이 보호받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희망찬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대한민국의 모습,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그려봅시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 환경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9조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지 수준은 OECD 34개 국가 중 21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 및 쏠림 현상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면적이 똑같은 A마을엔 1000명, B마을은 200명이 살고 있을 경우 A마을에 치킨집 5개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된다면 B마을에서는 1개의 치킨집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은 단순히 인구수나 영업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B마을은 치킨집이 멀어 배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분포와 시설물을 이용할 때 움직이는 거리까지 반영하여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축척지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다방의 축척지수는 0.99, 경찰서는 0.71, 보건소는 0.09입니다. 이처럼 축척지수가 낮을수록 공공성은 높고 축척지수가 높을수록 상업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축적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1.04, 노인교실 1.10, 경로당 0.58. 이런 축적지수를 통해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로당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로당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의 축적지수는 0.68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조사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적지수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과부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와 인천, 대전, 세종시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같은 시설물의 축적지수는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은 축적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LX는 이러한 지역적 복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지역을 대상으로 영유아 한 명 한 명이 살고 있는 집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주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위에 어린이집의 분포를 표시하면 예상대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보니 A, B, C 지역엔 많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 이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을 때 이런 연구 결과를 이용한다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국토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의 삶을 연구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똑똑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나고 어르신들은 즐겁고 장애인들은 편안한 복지 사회. 함께 웃는 대한민국을 위한 똑똑한 맞춤 복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콕 집어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처럼 LX에서는 융복합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